소리가 이제 사실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점차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주도 1일 생활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17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게 더 중요합니다. 대구 경북 아무리 우리가 단일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제목을 잘 달더라도 결국 대구 경북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행복을 줘야 되는데 가치적인 행복과 함께 재산적인 행복도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제주도의 경제 총량은 늘어났지만 전국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대구 경북이 통합돼서 앞으로 4, 50년에 경제 총량을 이만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소득까지도 함께 검토가 돼서 혈떡을 해야만 저는 뜻하는 바가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한국은행 경남본부가 과거에 준 자료인데 보시면 고용 조건도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노동자 평균 임금은 전국 최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가 제주도가 이제 하나의 광역 단일 법인격으로 갔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해서 지난번 선거 때 대통령 후보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압박을 했고 대통령 당선되신 분께서 그러면 이제는 도민들이 결정해서 자치권을 부활할지 말지를 주민들이 결정하세요라고 고백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도가 도입이 안 되면서 도민들이 되게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자, 문제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뭐 세상의 아름다움 다 써놓은 거죠. 평화, 인권, 환경수도. 근데 이게 슬로건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로는 이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슬로건과 목표가 지난 4년 동안 제대로 이행됐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들어가면 특별자치 분야만 따로 떼서 말씀드리면 2018년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2019년 특별법을 개정해서 제주도를 고도의 자치권에 돼 있는데 현실의 법 개정 과정에서는 거의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다시 한번 자치분권 분야에서는 정부에 상당히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심지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무슨 분권위원회 간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제목만 활용하고 사실 내용이 없어요. 면세특례 안 되고 있습니다. 권한이양 소용비용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과거의 국가기관이었던 해양수산청, 고용노동부 9개 정도의 특행기관 제도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중앙정부가 제대로 반영을 안 해주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왔는데 이 지방직 공무원들의 늘어나는 비용 수요를 정부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가 2006년도 특별자치도 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돈 문제였는데 중앙정부 당시 행정부 장관님의 약속은 뭐냐, 다른 건 모르겠고 제주도에 사계 시군을 업대주면 돈 문제만큼 해결하겠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특별법 4조 3항인가 4항에 첫 번째, 제주도에서 걷어들이는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두 번째, 국세의 세목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두 가지를 의무상으로 하는 의무상.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날마다 정부에다 요구했지만 단 1원도 국세가 지방세로 오거나 국세의 세목이 제주도로 바뀌게 하는 거 없어요. 기재부 간접해가지고. 그러면 도민 입장에선 아니 재정 분야 그렇게 법률에 의무사항으로 해도 불구하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니 도민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대구 경북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반영되는 게 필요한 거죠. 포괄적으로 권한을 대구 경북으로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 대구 경북 스스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광역 정부를 만들면 되겠다는 건데 지금 제주도의 한계는 제목은 가져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법률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매해마다 비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00건 정도의 권한을 가져왔는데 거기를 냉정하게 보면 90%가 도지사님의 권한인 거예요. 요약하면 화려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20일 현재 된 건 없다는 말씀 시민단체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그러면 이 대구 경북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드는
조직은 반드시 표현 보인 것 같습니다. 7분씩만 일단 지정 도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식 회장님 부탁 올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게 시민단체여서 그런지 비판적 시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대우경북 행정 통합에 대한 방위성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저들이 주로 이제 글로벌 시대의 지역 광역 도시가 글로벌 시대 경쟁 시대가 바뀌죠.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화로 나가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지역의 어떤 생존과도 연관된 문제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도시 경쟁력을 봤을 때 정말 그 세계화는 절대 정면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통 저희들 지자체 장들이 해외로 왔을 때 투자 유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외 투자자로부터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해외 이제 투자자 바이어들이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그 도시에 인구가 얼마냐? 인구가 얼마냐? 대구는 지금 대구만 따질 경우에는 대구는 한 250만 정도, 경북 한 300만. 별도로 따지면 250만, 300만으로 나누는 거다. 합쳐서 우리는 500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우리는 250만이다, 우리는 300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가 좀 크게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투자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일단은 그 인구를 봤을 때 구매력을 보는데 250만 구매력, 500만 구매력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때 엄청난 중거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이 국제공항이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한답니다. 당연히 그쪽에 왔을 때는 자기들의 이동수단 좀 편리해야 되겠죠. 마침 저희들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저희 대구 경북 신공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구 동부에 있는 K2 군공항을 대구에 있는 군공항을 지금 의성군 쪽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대구와 경북을 따라올려 봤을 때는 대구 입장에서는 국제공항이 없는 거죠. 이게 기부대 양계 방식으로 K2 군공항에 옮겨간다는 것은 대구에 있는 대구공항도 같이 옮겨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구만 따로 봤을 때는 이제 가지고 있던 국제공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대구 경북이 국제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해외에 투자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는 이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항만입니다. 항만. 항만이 있느냐, 국제 항만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이분들이 물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겠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또 우리 포항에 행일만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분지 당연히 항만이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이 통합을 했을 때의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한 행정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이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강 대표님 말씀하신 주신 이 좀 과제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난관이 많은데 특히 이 재정 문제
국세 지방세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게 좀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일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선결해야 될 문제고 가장 그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수용 우리 텐제 부국장님 한 7분 정도 찍어주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제 오늘 발제 내용과 조금 별개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안 되면은 그 발제 내용에 관한 질문으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재정 확보와 주민 자치 그 두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제주의 그 GRDP가 한 2002년에 한 6조 5천억 정도 있던 게 2012년에 12조, 지금은 한 20조 가까이 되죠. 예.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주민자치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쪽에 지금 질문을 포커스를 좀 맞춰볼까 싶은데. 대구 경북의 이제 행정 통합 절차적인 모습은 이제 상향식을 지향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의 형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주민자치, 지방분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연구단이 이제 제시한 그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방 소멸 우려, 경제 산업 위기, 주민생활 불편, 또 상생 협력의 한계, 또 성장 방식의 한계 5가지 제시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걸 해결할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 또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치시가 될 경우에는 대구시를 관장하는 지자체가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또 이제 자치도가 되면은 대구 특례시를 두게 되고 아래에 이제 자치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초광역 지자체 정부의 형태와 이제 또는 청사의 위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뜨겁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이제 당분간 명칭을 대구 경북 특별자치정부 이렇게 쓰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3차에 걸쳐서 이제 공론화 토론회를 거쳤는데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 이제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분권 특례 내용 뭘 담을 것이냐. 그 다음에 자치 약화, 이게 하나의 이제 키워드로 담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통합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수도권에 대항하기 위한, 경쟁하기 위한 규모의 확장, 또 정책 키우기를 통한 그런 이제 대외적 경쟁력 확보가 담보된다. 그걸 전제로 하고 봤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 분권 주민 자치의 약화는 받아들여도 될까? 제주도의 사례에서 봤듯이 이제 아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짧게 좀 줄이면은 영리병원 설립 논란 같은 경우도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만은 도지사 결정으로 되는 걸로 됐다가 여론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죠. 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됐지만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 되고요, 제주도가. 가령 이제 그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개 시군의 단체장들 단칙선을 뽑다가 노무현 정부 때 특별자치권 확대한다는 이제 명목으로 다 없애고 이제 도지사만 놓는데 사실 이제 이게 특별자치의 특별함이라는 게 도민을 위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 자본을 끌어들이고 중앙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의 용이함을 위한 거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가령 이제 그 전에 시장 군수 사인 받고 도지사 또는 시장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한 명의 결단만 내리면은 되는 구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강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해군기지 이제 건설하려고 그러면 그 농업용 도로의 용도를 폐기해야지 그게 이제 기지 건설을 위한 그 도로가 가능한데 만약에 서귀포 시장이 있었다면은 당연히 주민들 여론 때문에도 결사 반대했겠죠. 그런데 도지사만 결단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고 행정적으로 해결이 되버리니까 주민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바람에 이제 매번 이제 지방선거 할 때마다 제주도에서 이제 지방 그 기초자치단체 부활 얘기가 나왔는데 원희룡 지사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쪽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그다음에 4개 권역 분리, 또 행정시장 정당 공천 배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제주도에서 내고 추진 중인 그 제도 개선 방안에는 포함이 됐는데 중앙정부에서 반대했죠.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깨면은 나중에 바꾸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답답할 게 없는 상황이죠. 소통하기 편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는데 굳이 다시 또 옥상옥을 둔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가 되건 특별자치시가 되건 지방 분권 또는 주민자치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오늘 교훈을 저는 하나 얻었고요. 하나 이제 예를 든다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이제 대구시 취수원 이전 문제 같은 경우인데 저는 이제 취수원 이전이란 말보다는 취수원 공동 사용이라는 말을 썼으면 처음에 이 단추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텐데라는 예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해당 지역의 이제 이해관계를 극명하게 또는 명확하게 전달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을 찾아내서 접점을 찾으려고 이제 서로 노력을 지금은 접점을 못 찾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의사 주민들의 아주 대립되는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로는 왔는데 이게 만약에 통합이 되어버리면은 양쪽의 여론 가령 예를 들면 대구와 구미의 여론을 의식해서 아예 이런 걸 논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또는 더 나쁜 거는 표가 많은 어떤 특정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서 그리로 결정을 해볼 수도 있겠다. 우리 대구 경북 통합 필요성 중에 여러 가지 그 님비를 해결하는 문제도 실제로 이제 우리 공론화위원회나 연구단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님비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과제로 있더라고요. 자칫 이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 제정 과정이라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참으로 엄성하기도 하고 급조되는 것도 있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이 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이 특별법은 대구 경북만의 힘으로 만들려면은 엄청난 참 노력이 따라야 된다. 철저한 연구가 따라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전대부터 좀 말씀드리기 전에 신문 보도 자료를 이제 찾아봤는데 행정통합에 관해서 검색을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만 소개를 드리자면은 40년 전으로 돌아가리는 대구 이제 땅땅하고 부산도 광주도 뭉쳐야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이거는. 사실 이제 저는 지금 제주의 당시에 우리 이제 특별자치도 만들 때하고 지금 대구 경북 상황은 전혀 다르다. 이 신문 제목도 잘못된 겁니다. 40년 전하고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40년 전에 81년 제가 대학 2학년 때인데 그때 우리 예비군 세대가 이제 대학 진입해서 몇 년 뒤에 대학 졸업하면은 산업 현장에 또 노동 현장에 진입한 그런 무렵이었고 국가의 모든 부가 엄청나게 팽창할 때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 행정구역이라든지 이것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은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이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가 됐거든요. 이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물론 저희들이 반성을 하자면 그동안 40년 동안 뭘 했느냐 이런 반성도 따라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국가의 미래를 봐도 기존에 40년 전에는 너무 팽창하니까 당연히 분리를 하는 거고 지금은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합의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나면 제가 당위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법에 그저께도 제가 이거 참 대구 경북신고 특별법 추진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 보면 좀
안 될 거로 저는 생각은 했습니다. 이제 뭐 정기적 이해관계가 워낙 그 있고 국가 재원이 뭐 하수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특별법에 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대구 경북이 지금 통합을 하면서 내세워야 될 제주도는 사실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게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런 지향점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우리가 내세우려고 딱히 이렇습니다. 절박하다. 왜? 죽겠다.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 이것을 죽겠다는 이거를 지방이 소멸된다, 죽겠다 이거를 법으로 표현해서 안 그러면 이렇게 국제자유도시 같은 아주 산뜻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봐도 굳이 이제 지금 이 정부에서 이야기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정도 그 정도 표현인데 뭐 대구 경북이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분권도 발상지고 또 이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40년 전 지금 비교하면 국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그 11%의 땅에 인구의 51%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국회의원 수나 어떤 걸로 봤을 때 지금 이것을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는 더 서울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정치, 경제 모든 게 더 빨리 들어가니까 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도권 의원들 숫자가 이제 더 많죠. 지방 다 합해도.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아젠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뭐 우리가 특별법에 그 큰 대의를 하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게 그전에도 많이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교통복지 이게 순환광역 철도망 같은 거 이거를 확충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그 특별법안에 이걸 좀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 생각이고요. 그 아까 제주도 사례를 보니까 이 종합계획에 이 정도 밑그림은 도지사가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확보를 하면은 최소한 우리 대구 경북만이라도 이게 이제 순환 교통망을 만들어서 연계를 해야 된다. 이건 이제 그 전에 청와대에서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발표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을 엄청 했는데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각자 그 고유의 경제권이라든지 문화권을 형성하려면은 최소한 그런 그 교통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 자치정부의 특별자치정부가 됐던 자치정부의 권한을 줘서 거기서 설계를 하고 재원은 수도권에 지금 엄청난 그 교통에 대한 투자가 인프라가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지방에도 돈을 줘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도권 기업,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외국에 있는 기업, 또 여기 우리 창업하는 지방에 창업하는 기업 이쪽에도 좀 특례 조항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특례를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기업 오락해도 하지 않습니까? 뭐 특례를 만들어서 뭐 땅을 뭐 좀 엄청 싸게 준다든지 또 세제 혜택을 엄청 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도 앞으로 꼭 필요한 그런 조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지금 이게는 뭐 국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조정하다 보면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뭐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 제주 기준으로 해서 3% 이상 하면은 뭐 6%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던데 그 정도만 얻어도 뭐 그 성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서도 이게 뭐 그 국가 재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만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이 전체 틀로 가서 부울경이나 기왕 이야기 나왔던 광주 전남이나 이런데 우리 이제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또 행정기관 이런데 좀 연대를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특히 이제 특별법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 힘을 얻어야
이하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 확보하기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은 대구 경북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그 주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보면서 궁금했던 것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견상 보면 사실 제주도는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웠고 그런데 이제 금방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주민 삶의 어떤 개선이 그닥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권한도 어떻게 보면 지방 분권의 입장에서 권한도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방 분권의 권한이 작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시스템적으로 왜 이렇게 그 주민들의 삶과 뭐 지역 전체의 어떤 발전과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아까 여러 번 좀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좀 더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행정통합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행정통합의 어떤 당위성 또는 장점을 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좀 계획을 하고 우리에게 맞는 계획을 하고 우리가 실행함으로써 더욱더 지역에 맞는 뭐 계획을 지역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대구 경북이 합쳐서 함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으로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 도지사 권한으로 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들으면서 지금 예산을 특별하게 중앙정부에서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정 문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것을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분명히 계획이 수립이 되었을 텐데 이 계획이 얼마나 행정적인 어떤 그거를 가지고 실행이 되었고 수행이 되었는가 그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계획만 수립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JDC라는 이런 조직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사실은 지금 도지사님이 굉장히 제왕적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JDC라는 이 조직과 도지사에 관한 어떤 권한 부분 또 역할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측면. 그래서 도지사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벌써 말씀을 하셨는데 JDC라는 이 조직 자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관계를 맺고 있길래 JDC도 강력하게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대구 경북에서는 행정통합되면서 이러한 특별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을 생각한다면 통합정부의 지사님 또는 통합정부의 시장님과 이 조직과의 어떻게 역할 배분을 가지고 갈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연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계신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단에서 재정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보고서를 기본구상이라는 보고서를 이미 작성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제가 재정 부분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통합정부가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 부분이다, 재정 분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지금도 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케이스를 많이 지금 참고하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서 대표님 와주셔갖고 그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쭉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판적인 시각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권한을 많이 가져와서 좀 독립적인 지방정부를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맡고 있는 소임이다 보니까 물론 비판적으로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가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은 그냥 제주특별자치도를 할 때 그 특례 부분을 가지고 오는 특히 재정 특례 부분을 가지고 올 때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좀 듣고 싶고 비하인드 스토리도 괜찮고 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 나중에 이제 답을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첫째,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재정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한정된 재원 하에서 국비다 재정, 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제한되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을 합치려고 하는 주요한 이유가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몰리는 어떤 인구라든지 모든 산업 기반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몰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지방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구 경북을 통합을 하면 그 통합을 하고 나면 인구라든지 어떤 경제활동이 활발해져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서 결국 그게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그 제주특별자치도를 딱 보면 당연히 통합 전보다는 통합 후에 인구도 늘고 GRDP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수도 많이 증가를 했고 재정 자립도도 당연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행정 통합으로 인한 효과인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그 지방세가 대부분 다 부동산에 굉장히 밀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더군다나 여기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합쳤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과 관련되는 다른 요인으로 인한 지가가 올라가서 이게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통합의 효과인지 그러니까 재정 세수가 올라간 게 그러니까 통합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시는 건지를 재정 측면에서나 인구 측면이나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통합의 효과인지 왜냐하면 통합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해결이 어느 정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게 행정 통합의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재정 특례 중에 아까 이제 최정수 지사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교부세를 3% 정률 법정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6년도 통합하기 전에 아까 4개 기초지자체를 그 당시에 받았던 보통교부세하고 제주도 그 당시에는 본청이겠죠. 그걸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2.97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0.03% 정도밖에 받아온 게 없어요. 추가적으로. 이거 되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러려고 통합을 했나? 이걸 무슨 재정 통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행정기관이 넘어오면서 국가사무를 실제로 그분들이 많이 가지고 오면서 그분들 임금비를 매년마다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감안을 하신다면 왜 이 당시에 3%로 정률 법정화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알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약에 그 부분을 법정 요율을 정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하면 다른 시도가 주는 제로성 기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부세 세월을 늘리지 않는 이상은, 복세를 늘리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엔 그 당시에 뭔가 딜이 있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조금 들어보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합쳐서 만약에 이 부분을 특례로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지금 행정통합을 하면서 제일 공론화 과정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재정 자립도가 높은 대구 지역의 재원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북 재원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거둬들인 대구의 세금이 경북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되게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제주도 특별자치도도 아까 4개 지역이 합쳤지만 그 지역에서도 분명히 합치면서 정리해 주세요. 예, 어떤 지역에 뭐 예를 들어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경우 돈이 많이 거치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군으로 통합을 하면서 쓰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조정 과정이나 어떤 상호적인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특례 같은 것을 강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어떤 지방 분권이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와 참여를 중심으로 쉽게 어떠한 경험을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생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셔서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저희 그 대구 경북 통합 역시 어떤 주민자치와 참여가 이제 보장이 되면서 또 지방 분권도 가능해지고 또 지역의 어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노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또 이렇게 많은 그 팁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가능한 발전 관점에서 그 생태 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구 경북 역시 뭐 지금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통합의 이상향을 어떻게 좀 그려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두 가지 정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더 추가적인 어떤 경험담을 듣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이미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덧주는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첫째는 이제 이 주민자치 참여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 이 슬라이드 아마 39페이지에 있는 어떤 도민주권회의라든지 또는 이제 50페이지에 있는 그 주민 참여형 직접 민주주의 제도 정비 어떤 이런 내용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특히 어떤 주민총회라든지 주민자치 활성화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뭐 제주도에서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이 돼서 정책이 반영이 되고 이것이 시장이나 도전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행정 통합의 그 양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행정 통합의 주요 이상 그 방향 중 하나가 이제 주민 참여를 이제 강화하는 것인데요. 이런 그런 제주도의 경험들이 저희 그 통합에도 많은 이제 의미를 주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가지고 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좀 아까 그 자치단체에 대한 주요 정책 결정자들한테 좀 권한함 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약간 뭐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뭐 행정 통합이 됐든 또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고도의 지방 분권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권력 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설계가 어떤 방안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지, 또는 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후견주의에 따른 어떤 정책 집중이라든지 부패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지방 분권 또는 어떤 현재 가진 주민 또는 사무 이양이라든지 권한 배분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
이 사업을 좀 약간 배분하면 요새 지자체라든지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그런 사업을 수주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타오는 그런 양식으로 약간 그런 어떻게 사업이나 정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표면상으로는 지방의 어떤 자율성이나 지방 분권을 이렇게 강조하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뭐 정부 사업 평가라든지 지자체 평가들을 통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을 좀 약간 좀 컨트롤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어떤 경향성을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어떤 지방 분권 그 작동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좀 설계가 되고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행정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그 창원 사례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제 성과 유무를 지금 막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평가가 적절한가에 대한 시간상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이 통합하고 난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얻을 효과 이런 것들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분야의 대가가 우리 또 하일수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마무리 할 때 시간이 남으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뭐 주로 강호진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을 얻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제가 시간 남으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 생각하실 예, 김대일 위원장님. 제가 예. 두 번째는 그 제주도 가서 뭐 언론인들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제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우려가 1번입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 특별자치도의 실험이라는 게 결국 재량권 얻어오고 자원 더 많이 얻어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원 그거 가지고 이제 지역 혁신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 가져온 권한과 자원이 다 도지사 호주머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다고 하는 점이 제주도의 모든 언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 대표님께서 이제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건 이제 뭐 저는 100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필요한 것이 결국은 수평적 견제 장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직적으로 주민들한테 권한을 내려줌으로써 풀뿌리 자치를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 있고 한 축은 이제 횡으로 제왕적 도지사의 권력을 나누어서 이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그런 점에서 이제 정치적 제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회를 강화한다든지 또 도지사와 관료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감사 체제를 강화한다든지 뭐 등등 포함해서 그런 수평적 제도의 정치적 설계는 어떻게 했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얻었는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재도 사실은 광역자치단체장과 관료체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나 경상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공무원들 목에 힘이 빠지지 않고 어깨에 힘이 빠지지 않고 통합정부가 만들어진다면 더 진짜 힘든 상황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거버넌스의 설계 뭔가 좀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영철 부가위원장님 모셨는데. 예. 그래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규모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것 관련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식의 논의가 수차 반복되어 왔고 또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이 논의가 거기서 맴돌다가 지금 상황으로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게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 규모의 이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인가. 저는 저보다 조금 거기 어떤 가치적 논의랄까요. 또 이런 논의를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가 통합을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혁신을 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합이 자연스럽게 혁신을 낳아서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한국 전체의 사례로 보면 그 사례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결국 그러면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방향이랄까 가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러 가지 통합, 행정 통합이 그런 새로운 가치나 새로운 지향에 대해서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문제가 이렇게 맴돌고 있는 그다는 어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대륙 이 육지하고 좀 떨어져 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연 생태의 문제랄까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자치에 대한 어떤 그 혁신의 방향이랄까요.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답습해왔던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제가 늦게 와서 프리데이터리 자료를 보니까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가 통합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혁신의 지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내고 그것이 또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자세를 겪었는지 또 혹은 또 그게 어떻게 성공의 가능성을 보이는지 이런 이야기를 제가 미리 했다라고 하면 제가 좀 늦게 와서 그렇고요. 아니면 좀 그 이야기를 좀 보충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지정 아까 토론하신 우리 최국께 내가 좀 더 할 말이 있었다. 근데 보고됐다. 이거 한 1, 2분 정도 또 시간을 더 드릴 테니까 좀 이제 본부장 분에 나와 있었는데 기관 단체장들 모일 때 대구 경북 통합이 많이 화두가 됩니다. 재밌는 게 반대 목소리가 항상 커요. 그리고 반대 목소리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려와 걱정. 되겠냐? 뭐 재정, 분권 모든 분야에서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 뭐 얼마 전에 저 대구의 시민단체에서도 시도지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이게 뭔가 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다. 그럼 반대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에서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찬성한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근거를 못 대요. 아까 김영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본 적이 없으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잘된 케이스를 거기는 합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론 연구단도 그렇고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SNS라든지 기존 매체를 좀 우리 뭐 4대 원칙 중에 하나가 신연결인데 좀 연결해가지고 코로나가 모든 이슈를 잠식해버렸어요.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전혀 절감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안이 나올 거고 주민투표 붙일 거고 하겠지만 사실 가장 암담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모양이냐가 아니고 가는 과정이 공론화라든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기다려 들어야 될 내용은 또 말씀 주셨습니다. 또 혹시 그래 1, 2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청문회는 아니지만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교수님 말씀 가운데 제주도의 자치분권 쉽게 말해서 네 군데의 시군을 없애는 과정은 도민들의 자발적 요구가 아니라 당시 노무현 정부 심지어 투표를 발의한 발의권자가 도지사도 아니고 행자부 장관 명령으로 내려오거든요. 결론은 위에서 그냥 튀어 누른 거죠. 대신 그 중간 역할을 도청에 하다 보니까 싸움할 때 도청과 시군 간에 엄청난 충돌이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세력이 광역 세력인 도에 눌려가지고 사실은 제주도만 시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도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시군 폐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고요. 저항적 도지사 관련해서 견제할 방법이 있냐? 과거에 저도 기자였는데 공무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자들하고 도의원들, 도의원. 세상 제주도는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자도 아니고 기자들을 기사 잡을 수 있는 어느 정도에 가면 되는 거예요. 도의원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도.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제주도 감사위원회입니다. 감사위원회. 왜냐하면 다른 16개 시도는 다 도청, 시청 산하에 다 감사실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사실상의 준 독립기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모든 내용이 7,000명 공부하는 개개인의
승진과 연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제도를 사실상 확대해서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쓸 수밖에 없고, 그동안 저희는 감사위원회의 공무원도 사실상의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라 별도의 감사 직무를 해달라고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고, 향후에는 기왕 이렇게 된 거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기구인 감사위원장도 도민이 뽑는 방안이 어떠냐 이렇게 조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마 만약 이 부분도 저는 혹시 제도를 설계하실 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식 의원님 그 내용 가운데 사실 제주도의 지방분권 정책은 2006년도 도입할 때 전국 최초가 되게 많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선제 등등 다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국화 돼버려가지고 특히나 작년 연말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은 제주도가 갖고 있던 특별한 자치권한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민단체는 이제는 전국화 됐으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가 아니라 보통자치가 떠들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2006년도에는 선도적 모델이었으나 지금은 보편화로 간 건데, 정부 관점에서는 되게 잘한 일이고 도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주민자치의 새로운 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는 갑자기 제주도가 국세 걷어들이는 게 많아진 것은 관광객이 참여에 묻히니까 늘어난 거고, 지방세가 6천억 하다가 1조 8천억 되는 이유는 통합효과는 1도 아닙니다. 오로지 지방 부동산 경기가 폭등함에 따라서 지방 세수가 대폭 증가한 게 거의 저는 팩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한 것도 통합 효과가 아니라 이효리의 효리된 민방인 거죠. 방송 진짜요. 제주도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오시니까 방송을 통해서 제주도의 이미지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구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효과들 때문에 거의 5년 사이에 거의 인구 대이동,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제주로 왔어요. 그거는 시군 통합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관련해서도 2분 남았네요. 재정 관련해서도 고민해볼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잘 사는 동네가 못 사는 동네를 나눠주는 방식도 사회 가치를 반영해서 필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방분권 쪽에서도 그러면 지방세 교부할 때도 역교부 방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교부 방식. 그런 것들을 한번 대구 경북이 설계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 과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자체 예산 중에 상생 발전 기금이 있었어요. 자기네가 돈 이만큼 남아주니까 그거를 16기시로 나눠줬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더 연동해서 제목 잘 달아서 대구 경북이 한번 도입해 보면 저는 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조금 더 시간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500만이 결정하는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 아닙니까? 지금 내부 슬로건으로서 제가 보기에 대구 경북은 상당히 멋있는데 이거는 내부 동력용인 거고,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대구 경북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혁신의 뭔가 모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아직까지 저희가 보기엔 통합이라는 화두 속에 좀 담겨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희 제주도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시민들, 도민들 설득할 수 있는 어쨌든 이상적인 모델들을 좀 발견해서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공론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영리병원은 조례를 통해서 공론화 진행해서 어쨌든 부결됐는데, 지사님이 또 거부했지만 이 부분도 저는 공론화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아까 김수영 부국장님 말씀처럼 코로나에 다 묻힐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 온갖 방식을 동원해서 시민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사실은 결정이 나더라도 다 내가 보기엔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승복하지 않는 거죠. 이 과정을 누군가는 잘 설계해서 어떤 결론이 나든 대구 시민, 경북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빨리 만들어내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셨는데 결론은 상당히 허무할 수 있겠다라고 아주 우려 섞인 말씀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도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좀 새로운 그런 혁신적인 모델로 가자는 거였고, 또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2004년도에 제가 이제 초안을 만들 때가 지금 한 17년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에
미시적으로 뭐 사무가 이양되거나 뭐 제도 개선이 되거나 미시적인 그런 개선이 됐는데 그 시적인 관점에서 큰 틀은 못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제주도의 정치적인 어떤 포션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못 만들어낸 것 같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도입할 때는 반짝반짝한 색깔이었는데 지금 이제 녹이 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 평가에서도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제가 그 초안을 만들 때는 기초 4개 시군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2개로 묶어서 그 2개는 약간 도시계획이라든지 이 큰 그림을 가지는 것은 도로 넘기더라도 주민자치라든지 주민참여라든지 이런 권한들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이제 그 장관을 거치고 그 대통령한테 보고 과정에서 제가 만든 아는 상 날아가고 이게 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강력한 도 중심으로 가야 이 개발이라든지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앞당겨지고 완성된다. 아마 이런 취지고요. 그 특별법 아까 지적하셨는데 그 내용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로지 국가 발전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제주도가 제주도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주민들의 행복 이런 것보다는 이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완성시켜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관문 또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이런 컨셉으로 접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이 아직 별로 개선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민자치 약화 말씀하셨는데 당시로서는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다른 지역과 앞서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 주민자치도 앞서 있다.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시군을 없앴지만은 주민이 자치하고 도를 통해서 그 도의회 권한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주민자치가 결코 약화됐다 볼 수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 정도로 앞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개선이 되고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멈춰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제주도 우리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야 우리도 이게 특별법 제정할 때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그 생각하고 유념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교훈을 많이 얻었어요. 이 중앙정부가 호락호락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특별법 제정할 당시부터 힘겨루기를 제대로 해서 다음에 낼 거는 다음에 내야 되고 관철시키는 관철시켜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졌는데 또 하나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까지 한 15, 16년간 힘겨운 외로운 투쟁을 해왔구나. 우리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은 이제 500만이 엎어지면은 정치적으로 이제 힘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로운 투쟁에 우리가 대구 경북이 같이 동참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우리 강호진 대표님 중요한 그 발제 잘 들었고요. 또 오늘 그 지정 토론자 또 줌을 통한 또 토론 참여자 또 그 자유 토론 여러 가지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렇게 저는 토론회를 마무리 짓고자 하고요. 우리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김태일 우리 공동 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 겸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죠. 우리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그다음에 충청 남북 대전 세종 그다음에 강원도까지 이 강원 평화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지금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초광역화 전략입니다. 단일한 광역자치단체 강원도 혼자 하는 것이지만 기존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넘어서는 그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전략을 통해서 더 많은 재량권과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방제 수준의 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얘기했던 그 슬로건을 실제로 이제 그 구현해내자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주도가 우리한테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은 이제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제주도 시사점의 가장 핵심적 관전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특별자치도라는 초광역화 전략은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하면 제주도의 실험은요.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에다가 특별자치도라는 방편을 결합시킨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지금 약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이 결합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보니까 지금 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도 뭔가 좀 새로 다듬어야 될 것 같고, 또 방편으로 채택한 것도 원래 하고자 했던 바, 아까 하현수 교수님 설계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하고자 했던 바가 그대로 됐는지 여부에 대한 이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죠. 그러한 점들이 우리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도 이 특별자치정부라는 조각역화 전략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방편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까 김영철 교수가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보다 뭔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경제적인 역동성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개방성, 아까 환경 생태는 물론이고 보다 나은 젠더 감수성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보다 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보다 해서 뭐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 참여가 늘어나는 그런 민주적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려면 통합해서 한일로서 통합하는 거 아니자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새로운 우리에게 공동체 지평을 열어주는 것인지 하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 경험과는 좀 달리 우리가 좀 더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이런 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작업들을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어떤 시혜적 조치를 기대하면서 청원하는 것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이 추진하고 있는 이 작업은 우리가 이제 나서서 싸우자,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변화하자라고 하는 점이 대단히 역사적 어떤 그 분기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대구 경북과 그 이전이 다른 점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전에는 제주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고, 위로부터 뭔가 달라는 청원들이 그간의 경험이었다면, 2021년 대구의 실험으로부터 이제는 지방이 스스로 나서서 덩치도 키우고 근육도 키우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우리한테 뭘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역사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점이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시도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점이 대단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마산, 진해, 창원이나 제주도 경험이나 뭐 다른 모든 경험은 사실은 거의 위로부터 이렇게 던져지고 동원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시장과 도지사가 시작은 했지만 이것을 시도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점은 저는 아무리 그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점은 아주 그 칭찬해 주어서 이 취지가 빛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도지사가 통합하겠다 하고 공무원들 시켜서 막 동원해내고 관변단체 시켜서 시끄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했던 것 하는 것하고, 이렇게 시도민 공론을 통해서 차근차근 의견을 정리해 나가고 정돈해 나가고 하는 점은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칭찬이 좀 인색합니다. 시장과 도지사의 무슨 정치적 의도가 어떠냐 하는 얘기로 지금 언론도 그런 방향으로 아젠다를 잡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정치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칭찬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 공론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끌어들이는 것은 저는 공론위원장으로서 정말 이거 깜짝 자다가 이제 일어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과 도지사 직을 걸고 뭘 해라고 하면요, 정치적 프레임이 형성되어서 당장의 이 통합 논의는 저 권영진이냐 이철우냐 아니냐 이런 편이 되어 보입니다. 그러면 방금 오늘 이 제주도 사대 토론하고 우리 연구단이 연구하는 이런 말하자면 차근차근한 공론 작업들은 완전히 실종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도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 직을 걸어라라는 정치적 프레임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의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 이제 그 뭔가 한 단락 짓고 매듭을 지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도민들의 지지와 또 동의와 또 이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수기 토론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론조사를 할 것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 릴 토론, 또 권역별 의견 그룹들의 토론, 또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수단을 통해서 과연 시도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지지 수용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 확인한 전제 위에서 그 계속 진행 여부와 더 수기를 해야 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이제 국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언론들이 이것을 좀 잘 받아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3월 초순에 그 우리 연구단이 준비했던 기본계획 초안이 이제 그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공론화위원회가 그동안에 시도민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초안을 내놓는 셈인데, 그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면 좀 지역사회가 좀 시끄러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 김수영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이렇게 얘기를 어디부터 해야 될지 사실 막연한 상황인데, 찬반 논의가 보다 구체적 근거 위에서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수기 과정이 좀 더 뜨겁게 되고 깊어지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뭐 지금까지 시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아마 지켜보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3월 달에 들어가서 진행될 그 새로운 국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오신 강 대표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에 필요한 시사적 그리고 교훈, 아울러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대답 좀 해주시죠. 동의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대표를 포함해서요.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